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는데 김진태 도지사가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는 사실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김 지사가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지역 농민을 위한 행사장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도지사. 산불 발생 당시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변인 통해서 입장 들으세요. 대변인 통해서 입장 들으세요. 대신 김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당시 강원도에는 산불경보 경계태세가 한 달 가까이 유지되고 있었고 강원도청의 산림과 산불 관련 공무원들은 비상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정 최고 책임자이자 강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장인 도지사는 업무 대신 골프 연습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이직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산불 진화를 소방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화를 가는데 평일에 도지사라는 분이 골프를 주민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근무 시간에 일을 잘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업무도 안 보고 골프를 여가 활동을 했다는 거는 도지사라는 높은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남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과 정의당도 잇따라 논평을 내고 김 지사의 사죄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속초와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지만 4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9년 고성 산불 이재민 차광주 씨는 네 번째 봄도 컨테이너 주택에서 맞았습니다. 한순간에 60여 제곱미터 시골집과 기르던 닭과 개도 모두 잃었지만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쓰러져 그해 12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산불 피해 보상금이 고작 4,500만 원이란 통보에 결국 민사소송을 택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아픈데도. 아파서도 잠이 안 오고 자꾸 생각이 나니까 또 잠이 안 오고 분노가 막 끓는 거지. 보상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병원이라도 좀 다니고 싶은데. 2019년 속초 고성 산불 이재민들이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가해자 한전은 과실을 인정하고 이재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라! 한전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한전의 전신주 관리 소홀로 산불이 났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전이란 기관의 책임일 뿐 한전 직원 개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1심과 2심에서 한전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사소송이 무죄로 끝나자 한전이 피해보상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민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왜 내가 가만히 있는 내가 또 이곳에 이 여러분들이 이런 아픔의 고통을 받습니까? 한전에서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사전에 안전검사만 제대로 했다면 이재민들은 한전이라고 쓰인 인형을 불태우고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까지 행진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손해 60%를 보상하는 화해 권고를 냈지만 한전과 이재민 양측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재민들은 100% 손해가 배상돼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과 한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왔다라 그러면 민사적 재판까지 마지막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이재민들 다 죽습니다. 지금 1심에서라도 판결이 나게 되면 배상금 지급에 적극적인 자세로서 한전이 임해야 되고요. 산불의 책임을 밝히지 못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다른 대부분의 산불과 달리 2019 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한전의 책임이 밝혀져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막힌 상황. 이재민들의 가슴엔 4년째 타들어가고 있는 깊은 상처가 남은 가운데 산불 이재민 6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0일로 예정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인지 춘천시의회 모든 상임위가 이달에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국외 출장을 떠납니다.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심사 과정에서 부결된 상임위도 있는데 이미 여행업체와 구두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위약금까지 걱정할 정도입니다. 국외 출장 계획안이 부결된 건 처음인데요. 허주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3개 상임위가 모두 공무 국외 출장을 떠나기로 한 춘천시 의회. 가장 먼저 출장을 가는 상임위는 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의장과 소속 의원 6명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6박 8일 동안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일정표를 살펴보니 관광 일정이 대다수입니다. 융프라우 전망대, 산마르코 광장, 베니스 곤돌라 체험, 바티칸 미술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소관부서에 관광 관련 부서가 있다는 해명에도 심사 과정에서는 춘천시의 관광 정책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이 계획안은 부결됐습니다. 1956년 춘천시의회 개회 이후 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미 여행업체는 일부 티켓을 예매한 상황이라 자칫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비행기표부터 먼저 끊는 것이 이것은 앞뒤 순서가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런던과 파리를 방문합니다. 토트넘과 런던 스타디움, 켄싱턴 레저센터와 파리 시립 수영장, 5개 일정 가운데 4개가 체육 관련 일정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일본을 택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 의원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공무원들도 같이 갑니다. 상임위마다 4명씩 모두 12명이 가는데 전체 의회직 공무원의 30%를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빠지는 겁니다. 이번에 국외 출장을 가지 않는 의원은 권주상, 권희영, 신성열, 윤민섭 단 4명뿐입니다. 정책 제안으로 연결되지 않는 국외 출장은 의미가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들 시각에서는 좀 좋지 않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정책 반영이 과연 얼마큼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외 출장 비용은 한 사람에 최대 350만 원씩 9,600만 원. 모두 시민들이 낸 예산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 특수교육원을 원주, 춘천, 강릉에 분산 설립하겠다는 교육청의 결정을 두고 원주권의 반발이 한 달째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부지 재선정은 없을 것이라 못 받고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8일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 특수교육원 본원을 춘천에 원주와 강릉에 분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과 규모를 200억 원씩 똑같이 투입해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범시민 추진단까지 구성해 유치활동을 벌였던 원주 지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분산 설립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10여 차례에 달하는 반대 성명과 기자회견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학부모들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불거진 춘천 내정설 의혹이 여전히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며 입지 재선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현 방침을 되돌릴 수 없다면 본원, 분원 구분 없이 설립할 것과 실 수요를 반영해 원주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 시민들과 강원 도민들한테 사과를 먼저 하셔라. 춘천 내정이 사실이었다라는 거는 춘천 사람들이면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된다, 교육감님이. 도교육청은 분산 설립 방침을 고수하며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1차 회의를 가졌고 조만간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도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원주에서는 관설동과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교육청 소유 부지가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권역으로 학생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촘촘하게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주시도 부지선정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해와 납득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교육청의 결정을 뒤집거나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지만 강원 특수교육원 분원 설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역 여론을 달래는 것이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노영호 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4대 규제 해소와 과감한 권한 이양을 촉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강원도지사가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행정적 권한도 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원위원회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있을 경우 학교 설립과 인가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없고 여자고등학교만 있어 남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교육부 동의 없이 학교 설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육 인프라 강화는 필수적이며 학교가 없어서 못 가는 상황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6일 시작되는 324회 임시회에 15억 원 규모의 중도동 13,800제곱미터를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호수정원 첫 단계인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중도동 1,600제곱미터의 토지 취득안도 제출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지난 3월 31일 개막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방문해 춘천시의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춘천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56살 김 씨의 첫 공판에서 김 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감금 등 일부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춘천 초등생 외에도 지난해 7월부터 4명의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 4명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오는 16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봄철 과수 개화기에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과수 개화기가 최고 10일가량 빨라지고 있다며 꽃이 빨리 핀 상황에서 갑자기 저온에 노출되면 결실 불량 등의 피해가 나타나 수량과 품질 저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화기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기온이 내려갈 경우 미세 살수 장치와 방상팬 등을 가동시켜 냉기가 빠져나가도록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강원도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강원 농업인력 지원봉사단을 운영합니다.
강원농업인력지원봉사단은 유관기관과 단체, 공무원, 대학, 자원봉사자 등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도민들을 일손돕기 지원 창구를 통해 상시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2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합니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민관군협업 범도민 일손돕기 한 번 더하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3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가 4.5% 올랐습니다. 지난 2월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전국에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가 33.2% 올라 가계의 가장 부담이 컸습니다. 양파가 71.3%, 귤이 32.2% 비싸지는 등 농수축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3.6% 올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저녁 돌봄은 지난달 양구초에 이어 이달 중순 비봉초에서 실시되고 춘천시와 원주시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돌봄 교실은 춘천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7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오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돌봄터가 오는 9월 화천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시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을 강원도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우선 전역 예정자 명단을 확보해 취창업 담당자와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제대 군인에 특화된 일자리 데이터를 공유하며 전역 군 간부를 대상으로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취업 교육을 확대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귀농 귀촌 지원과 국가기술 자격 취득 과정에 참여한 2,105명 가운데 2,082명이 강원도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릉시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강원FC 시즌권 단체 구매 릴레이를 진행한 결과 목표치인 10,000명을 넘겼습니다. 강릉시가 3월 31일자로 강원FC 강릉 홈 경기 시즌권 단체 구매를 마감한 결과 최종 1,134명이 구매해 입장권 판매와 홍보의 측면 모두 목표를 이룬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강원FC는 7월 7일 광주FC와 경기를 시작으로 K리그1 정규리그 8경기와 FA컵 경기를 강릉에서 치릅니다. 제35회 춘천 마임축제가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춘천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막 이벤트인 아수라장과 메인 이벤트인 도깨비 난장까지 모두 열려 완전한 축제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